화면을 조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은 시스템 오류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알고 있던 은 시장의 법칙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가격은 단순히 상승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공간을 건너뛰듯 순간 이동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단 한 번의 거래 세션에서 61달러에서 시작해 78.83달러까지 수직 상승한 전대미문의 시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8.25%의 상승. 이것은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 시장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의 화폐였던 가장 무겁고 느리게 움직이던 시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동안 거대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면 바로 이것이 그 신호입니다. 이것은 결코 정상적인 랠리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시장은 평범한 화요일 아침에 아무런 예고 없이 8%나 폭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유동성 진공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수십 년간 서구 금융 시스템이 쌓아 올린 종이 시장, 즉 페이퍼 마켓이 실물 경제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부러지는 소리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수많은 전문가와 분석가들은 경고해 왔습니다. 서구권의 은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뉴욕의 가격이 전 세계 기준보다 터무니없이 할인된 상태로 거래되고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팽팽하게 당겨졌던 고무줄이 마침내 끊어졌습니다. 미국의 은 가격은 이제야 미친 듯이 글로벌 가격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폭발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뒤처져 있습니다. 방금 상하이 금거래소로부터 긴급 데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뉴욕이 78달러라는 숫자에 경악하고 있는 동안 지구 반대편 중국은 이미 83.98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5달러라는 거대한 격차가 존재합니다. 보이지 않는 자석이 가격을 더 높은 곳으로 강력하게 끌어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긴급 방송을 통해 이 수직 상승의 해부학적 구조를 낱낱이 파헤칠 것입니다. 왜 차익 거래를 노리는 알고리즘 봇들이 눈에 보이는 모든 계약을 닥치는 대로 사들이며 중국과의 격차를 좁히려 하는지 설명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주까지 가격을 억누르려 했던 은행들이 어떻게 청산당하고 있는지 그 숏 스퀴즈의 현장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댐은 무너졌고 물은 차오르고 있으며 가격을 통제하던 세력들은 익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6달러짜리 거대한 양초 하나가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은 가격이 왜 6달러나 움직였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진공 상태의 물리학을 이해해야 합니다. 유동성이 풍부한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모든 가격대의 판매자가 존재합니다. 누군가는 73달러에 팔고 누군가는 74달러에 또 다른 누군가는 75달러에 팝니다. 가격이 오르기 위해서는 상승 동력이 이 모든 매도 주문을 하나하나 씹어먹으며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상승은 보통 느리고 지루하며 힘겨운 싸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던 시장의 중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판매자가 없었습니다. 전문 용어로 호가창의 매도 사이드, 즉 에스크 사이드가 텅 비어버린 것입니다. 보통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르지 못하도록 막대한 물량을 쏟아내며 상단을 막던 대형 은행들이 오늘 갑자기 시장에서 발을 뺐습니다. 그들은 왜 사라졌을까요? 그들은 상하이의 가격을 보고 공포에 질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오늘 뉴욕에서 은을 75달러에 판다면 그것은 은을 사서 중국으로 보낼 수 있는 누구에게나 공짜 돈을 나눠주는 것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84달러에 거래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은행들은 매도 주문을 황급히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 산업용 해지 수요자 등 매수자들이 시장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마주한 것은 텅 빈 방이었습니다. 그들이 시장가 매수 버튼을 눌렀을 때 가격은 73달러에서 74달러를 거치지 않고 75달러로 그리고 순식간에 78달러로 건너뛰었습니다. 저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순간 이동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거래 가능한 재고, 즉 플로트가 시장에서 완전히 증발했음을 확인시켜줍니다. 우리는 이제 가격이 단 한 온스의 유동성을 찾기 위해 거대한 거리를 점프해야만 하는 새로운 시장 환경에 진입했습니다. 오늘 목격한 이 살인적인 변동성은 시스템의 오류가 아닙니다. 이것은 부족함, 즉 쇼티지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특징입니다. 실물이라는 완충장치가 바닥나면 가격만이 유일한 충격 흡수 장치가 됩니다. 이제 우리의 목표 지점을 명확히 봅시다.
83.98달러. 이것이 지금 이 순간 중국의 은 가격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는 뉴욕 시장이 얼마나 뒤처져 있었는지 지켜봤습니다. 뉴욕이 72달러일 때 중국은 80달러였고 뉴욕이 75달러일 때 중국은 82달러였습니다. 시장은 동일한 자산에 대해 두 개의 서로 다른 가격을 영원히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경제학의 기본 원칙인 일물일가의 법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금융세계에서 가장 무자비한 사냥꾼들인 차익거래 트레이더들은 이 두 숫자가 수렴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싼 뉴욕의 계약을 매수하고 비싼 상하이의 계약을 매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뉴욕에 가해지는 매수 압력은 무자비합니다. 이 압력은 기술적 지표 따위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RSI 지표가 과매수 구간인지 차트가 과열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스프레드, 즉 가격 차이만이 중요합니다. 뉴욕이 상하이보다 저렴한 한 매수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78달러라는 폭등한 가격에서도 뉴욕은 여전히 5달러나 더 쌉니다. 이것은 랠리가 끝나지 않았음을 말해줍니다. 차익 거래를 위한 진공 상태는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압력은 여전히 평형을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 달러로 표시된 가격이 UN 가격, 즉 글로벌 가격에 의해 강제로 끌려 올라가는 현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가격 결정권은 서구에서 동구로, 서양에서 동양으로 이동했습니다. 서구 시장은 이제 따라가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 이 사태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공매도 세력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지난주 75달러가 고점이라고 판단하고 은을 공매도, 즉 쇼트를 친 헤지펀드 매니저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표준 선물 계약 하나당 6달러의 손실이 발생해 있었습니다. 이는 계약당 3만 달러의 손실을 의미합니다. 만약 100계약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모닝커피를 다 마시기도 전에 300만 달러가 증발한 것입니다. 이 상황은 즉시 강제 청산을 촉발합니다. 증권사의 리스크 관리팀이 계좌를 동결하고 통제권을 가져갑니다. 그들은 트레이더에게 어떻게 할지 묻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기계적으로 매수 버튼을 누릅니다. 빌려서 판 것을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76달러에 사고, 77달러에 사고, 78달러에도 삽니다. 그들에게 가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시장에서 탈출하는 것만이 목표입니다. 이러한 숏 커버링, 즉 공매도 상환은 로켓 연료와 같습니다. 이것은 패닉 바잉입니다. 그리고 이 패닉 바잉이 매도자가 없는 텅 빈 시장을 강타했습니다. 이것은 피드백 루프를 만듭니다.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더 많은 공매도 세력이 청산당합니다. 더 많은 공매도가 청산될수록 가격은 더 높이 치솟습니다. 우리는 지금 감마 스퀴즈와 숏 스퀴즈가 동시에 발생하는 완벽한 폭풍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락장에 베팅한 곰들에게는 금융적 고통의 완벽한 시나리오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78달러라는 높은 가격에서 실물 시장이 조금은 풀릴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딜러들이 프리미엄을 낮추고 물량을 내놓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실시간으로 딜러들의 피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은 오히려 유지되거나 상승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딜러들 또한 상하이의 가격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78달러조차도 여전히 할인된 가격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다시 채워 넣으려면 85달러가 든다는 것을 아는데 누가 여러분에게 실버 이글 주화를 80달러에 팔겠습니까? 그래서 실물 시장의 폐쇄, 즉 락아웃은 계속됩니다. 이것은 이 랠리가 진짜임을 확인시켜줍니다. 만약 이것이 종이시장만의 가짜 랠리였다면 실물 가격은 뒤처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실물 가격이 오히려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거리의 실제 가격이 화면 속의 숫자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품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재평가를 보고 있습니다. 시장은 마침내 70달러라는 가격이 희소하고 전략적인 자산에 대해 완전히 틀린 가격이었음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래량을 보십시오. 오늘의 움직임은 얇은 거래량 속에서 일어난 속임수가 아닙니다. 막대한 기관 물량이 동반되었습니다. 수십억 달러가 오늘 손을 바꿨습니다. 이것은 큰 손들이 참여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차트만 쫓는 소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만든 장세가 아닙니다. 이것은 연기금입니다. 이것은 은행입니다. 이것은 산업계입니다.
높은 거래량을 동반한 가격 상승은 확신의 징표입니다. 매수자들은 헌신적입니다. 그들은 76, 77, 78달러에서 기꺼이 지갑을 열고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바닥을 다지고 있습니다. 걱정의 벽은 이미 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원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진공은 열렸습니다. 공매도 세력은 사망했습니다. 동양은 가격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만이 이 거대한 움직임의 주인공은 아닙니다. 계기판에는 또 다른 붉은 신호가 깜빡이고 있습니다. 이 신호는 이것이 단순히 은 공급의 문제가 아님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금입니다. 금은 방금 은의 폭등보다 통계적으로 훨씬 더 희귀하고 충격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금이 하루 만에 135달러, 무려 3%나 상승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예비 자산인 금액에 있어 이것은 지진과도 같습니다. 이 지진은 단지 금 시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금이 보내는 경고 신호는 시스템 전체가 삐걱거리고 있다는 증거이며 그 균열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곳이 바로 은 시장의 동서양 가격 격차입니다. 우리가 앞서 확인했던 상하이와 뉴욕 사이의 5달러라는 거대한 간극, 이것은 단순한 숫자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금융 패권의 지각 변동을 의미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가격 괴리가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왜 서구 금융 시스템의 통제력 상실을 의미하는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종이 시장, 이 실물, 현실의 압력에 굴복하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뉴욕과 런던은 전 세계 은 가격의 결정자였습니다. 그들은 컴퓨터 화면상의 파생 상품 계약만으로 가격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었습니다. 실물이 없어도 종이로 된 은을 무한대로 찍어내어 가격 상승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하이 금 거래소 SGE는 다릅니다. 그곳은 실물을 기반으로 합니다. 1kg의 은 계약을 매수하면 실제로 1kg의 은 덩어리가 창고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명확합니다. 실물을 가진 자, 상하이가 가격을 결정하고 종이만 가진 자, 뉴욕과 그 뒤를 헐떡이며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뉴욕이 78달러에서 축포를 터뜨리고 있을 때 상하이는 84달러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이 5달러의 차이는 진실의 비용입니다. 서구 시장이 그동안은 가격을 인위적으로 눌러왔던 대가를 이제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아비트라지, 즉 차익 거래 봇들이 시장의 가장 무자비한 심판관으로 등장했습니다. 이 알고리즘들은 감정이 없습니다. 그들은 국가에 대한 충성심도 정치적 의도도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수학적 이익만을 쫓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뉴욕에서 싸게 사서 상하이에서 비싸게 판다. 이 단순한 명령어가 수십억 달러의 자본을 움직이며 뉴욕의 은 재고를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봇들은 뉴욕의 가격이 상하이와 같아질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RSI가 과매수라고요? 기술적 저항선에 도달했다고요? 봇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스프레드가 열려 있다는 사실뿐입니다. 뉴욕이 상하이보다 1센트라도 싼 한 매수 버튼은 계속 눌러질 것입니다. 이것은 서구의 금융기관들이 더 이상 가격을 통제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은행들이 선물 매도 포지션을 쏟아부어 가격을 찍어 눌렀지만 지금 그런 짓을 했다가는 상하이로 물량을 빼돌리는 차익 거래자들에게 자산을 헐값에 넘겨주는 꼴이 됩니다. 즉, 가격 억제 정책이 이제는 자살 행위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가 책정한 가격이 UN 가격, 즉 전 세계 공통 가격에 의해 멱살을 잡혀 끌려 올라가는 현상을 말입니다. 가격 결정권은 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서방 세계는 따라가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달러 패권의 쇠퇴를 상징하는 가장 강력한 경제적 은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잠시 시각을 넓혀 이 모든 현상의 배후에 있는 더 거대한 그림을 봅시다. 태스크 1의 마지막에서 언급했던 금의 3% 폭등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은 시장의 혼란이 국지전이라면 금 시장의 움직임은 전면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 차트에서 잠시 눈을 떼고 금이라는 거대한 빙하를 바라봐야 합니다. 금은 평소의 빙하처럼 느리게 움직입니다. 15조 달러 규모의 거대한 자산 클래스인 금은 하루에 0.5%만 움직여도 큰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금은 167달러를 기록하며
하루 만에 135달러가 올랐습니다. 3%의 상승. 주식시장으로 치면 다우존스 지수가 하루에 500포인트 폭등한 것과 맞먹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블랙스완입니다. 정상적인 거래일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금이 3% 움직이는 날은 역사의 페이지가 넘어가는 날들 뿐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했을 때,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금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은 금융 시스템 어딘가가 부러졌다는 것을 시장이 비명처럼 지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기적 상승이 아니라 시스템적 조난 신호입니다. 스마트머니라고 불리는 중앙은행들, 국부펀드들은 지금 달러에서 탈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채권 시장에서 도망쳐 상대방 리스크가 없는 유일한 자산인 금으로 피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의 랠리를 정당화해주는 가장 강력한 근거입니다. 지금 은 가격이 오르는 것은 레딧의 개미 투자자들의 장난이 아닙니다. 전 세계 통화 질서가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오르는 것입니다. 은은 단순히 금이라는 왕의 뒤를 따르고 있을 뿐입니다. 왕이 달리면 왕자는 전력 질주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금융에서 말하는 하이 베타의 개념입니다. 역사적으로 은은 스테로이드를 맞은 금과 같습니다. 금이 1% 오르면 은은 2%에서 3% 오르는 것이 공식입니다. 오늘 금이 3% 올랐고 은이 8% 올랐습니다. 수학적으로 완벽합니다. 이것은 이 귀금속 강세장이 지극히 건강하고 정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오늘 은만 혼자 8% 오르고 금은 잠잠했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조심하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투기적 거품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하지만 금이 역사적인 움직임으로 선두에 서서 돌격하고 있기 때문에 은의 움직임은 정당합니다. 이것은 기초가 튼튼한 상승입니다. 전 세계가 종이 화폐에 대항해 실물 자산의 가치를 다시 매기고 있는 것입니다. 금이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리고 있고 은은 그 낙수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달러를 탈출한 거대한 자본의 홍수가 금 시장만으로는 다 담을 수 없어 은 시장으로 흘러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 시장은 금 시장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그 흘러넘친 물조차도 쓰나미가 되어 가격을 밀어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하필 오늘일까요? 왜 1월의 어느 평범한 화요일에 금이 135달러나 찢고 올라갔을까요? 베네수엘라 관련 뉴스가 있었지만 지정학적 뉴스는 보통 가격을 1시간 정도 급등시키고 나면 사그라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랠리는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장 마감으로 갈수록 오히려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이것은 지정학적 위험이 금융적 위험으로 전이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시장은 채권 시장의 붕괴나 은행 시스템의 문제를 냄새 맡고 있는 것입니다. 금이 이렇게 빠르게 상승할 때는 보통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기관이 위기에 처했거나 주요 통화가 평가절하되기 직전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부자 매수를 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아직 헤드라인 뉴스에 나오지 않은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어떤 중앙은행이 미국 국채를 대량 매도할 준비를 하고 있거나 남미의 전쟁이 확전될 조짐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구체적인 뉴스를 모릅니다. 하지만 가격이 곧 뉴스입니다. 가격은 지금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은의 역할이 다시 한번 부각됩니다. 은은 가난한 자의 금이자 가난한 자의 안전 피난처입니다. 금 가격 이사 400달러를 넘어서면서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 금은 점점 닿을 수 없는 사치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1온스에 수천 달러 하는 금을 선뜻 사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78달러의 은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살만해 보입니다. 금이 비싸질수록 사람들은 은으로 눈을 돌립니다. 이러한 대체 효과가 금이 사치제가 될수록 은을 더 높은 곳으로 밀어 올리는 동력이 됩니다. 이제 금과 은의 비율을 점검해 봅시다. 이번 주 초만 해도 이 비율은 60 근처였습니다. 오늘 금이사 467달러, 은이 78.83달러가 되면서 이 비율은 대략 56까지 떨어졌습니다. 압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이 금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역사적으로 강세장의 광기 단계에 접어들면 이 비율은 무너져 내립니다. 40으로 가고 30으로 가고 결국 15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56에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8%나 폭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은은 금에 비해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은은 아직 역사적 평균 가치에도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금 가격이 지금 이 자리에 멈춰 있고 비율만 2011년 저점인 30대 1로 돌아간다고 가정해도 은 가격은 수학적으로 148달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알고리즘들이 매수를 멈추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비율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비싼 금을 팔고 상대적으로 싼 은을 사서 그 간격을 메우는 것입니다. 금이 강세를 유지하는 한 은의 바닥은 수학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금은 방패이고 은은 칼입니다.